예, 안녕하십니까. 구현모입니다. 그 앞에 계신 강의가 너무 좀 전문적이고 재밌는 거라서 저는 이거 밀리겠는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늘 제가 요청받은 거는 조금 우리 아주 전문가 아닌 분들을 위한 내용으로 좀 해달라고 해서 좀 쉬운 내용으로 했습니다. 너무 쉽더라도 싫어해서 뭐 지루할 수는 있는데 뒤에 가면 또 뭐 이렇게 좀 형이상학적인 얘기도 나오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가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게 왔어요. 왜냐하면은 AI가 나타난 게 2016년에 이세돌 우리 국수하고 알파고 바둑 대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됐거든요. 따져보면 10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근데 AI가 지금 별걸 다 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엄청난 세상이 됐죠. 지금 말도 알아듣고 통역도 하고 뭐 수학 문제도 풀고 뭐 별별 걸 다 하는 건데 10년 사이 정말로 빠르게 발전했다는 거죠. 이 AI는 인류 최고의 기술입니다. 왜 인류 최고의 기술이냐면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기술 중에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하는 기술은 없었어요. 우리가 컴퓨터 얘기하고 뭐 이것저것 얘기했지만 다 그런 인간이 프로그래밍 한 것대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거는 인간이 처음에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 했지만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건 이제 사람들도 잘 몰라요. 왜 얘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답변을 내는지를 잘 모르는 생각. 인류 최고의 발명부터. 또 하나는 얘는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뛰어넘을 수 있어요. 곧 될 겁니다. 그리고 인간하고 감정적으로 교류하는 기술이 발명품이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한 20몇만 년 중에 인간이 만든 발명품이나 인간 만든 기술 중에 인간하고 감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AI는 한다 이거죠.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AI가 인간하고 감정적으로만 교류할 수 있다면 대단한 일인데 이거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지금 생성형 AI에 들어가면 그 생성형 AI에서 상당히 긴 시간을 대화를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제나 일주일 전에 내가 얘랑 얘기를 했던 거를 기억을 해서 그거에 맥락에 맞춰서 대화를 해주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교류가 되는 거죠. AI가 또 그림으로 1등을 먹었습니다. 이게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인데 엄청 멋있죠. 그게 제목이 스페이스 오페라 하우스인가 이렇습니다. 이걸로 1등을 언제 먹었냐면 2022년도에 미국에서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에서 이 사람이 디지털 아트 부분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프롬프트, 그러니까 제가 지시하는 걸 900번을 하고 시간을 80시간을 썼어요. 근데 문제 이게 논란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안 하고 AI가 그려서 1등을 해갖고 이게 결국은 1등이 취소가 되긴 했지만 이걸로 1등을 먹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금방 해요. 이거를 쓸 수 있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디지털 아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어떤 걸 하냐? 이런 사진 같은 것도 금방 뚝딱 만들 수 있고 요즘에 지브리 열풍 엄청나게 벌었죠. 만화 같은 것도 AI한테 요청을 하면 금방 그립니다. 여기에 쓰는 도구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뭐 미드저니, 그다음에 달리, 그다음에 뭐 캔바, 빅이미지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이거는 프롬프트를 구체화하고 스타일을 지정하고 반복하고 수정하면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저작권만 확인하면 되는데 저도 3분 만에 그냥 뚝딱 그렸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그렸어요. 제가 3분 만에. 이거 챗GPT한테 이렇게 오한한테 이렇게 하니까 3분 만에 그려주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는 한국화를 그리는 사람이고 겸재정선의 화풍을 따르고 있어. 눈 덮인 산을 배경으로 해서 매화가 핀 모습을 그려달라. 그리고 매화가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하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뺑 돌더니 3분 만에 이 멋진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챗GPT 앞에서 놔두고 저런 명령어 넣으면 근데 똑같은 명령어를 넣어도 아마 그림이 달리 나올 겁니다. 또 달리 나옵니다. 자,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에요, 얘가요. 제가 AI로 부모님을 위한 노래를 만들었어요. 한 20분 만에. 어떻게 만들었냐? 여기는 저희 부모님의 간단한 일생을 제가 썼습니다. 이거 챗GPT한테 쓰고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는 6.25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시고 시골로 피난 오셨고, 우리 아버님은 고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군대를 가셨거든요. 그 얘기를 썼어요. 그리고 두 분이 결혼해서 한 60년 살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챗GPT한테 이걸로 가사를 만들어줘 그랬더니 가사를 자기가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가사만 주면은 노래 만들어주는 이런 웹사이트들 AI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송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건데 여기다 넣고 제가 이제 노래를 만들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한번 구동을 한번 해줘 보실래요? 노래 저기다가 갖다 놓고 해주시면 되는데 커서를 잠깐만. 예. 구동을 한번 해줘 보실래요? 요거는 저기라서. 그 밑에 이렇게 해서 플레이 버튼 나오거든요. 그거를 눌러주시면. 전쟁의 불빛 속에서 꿈을 잃고 걸어온 길, 어머니의 발자국엔 눈물이 고였죠. 젊은 날 군복 입고 험한 길을 걸어오신 아버지의 그 청춘은 바람처럼 지나갔네. 시간은 흘러가도 그 시절의 눈물은 남아. 하지만 두 손 맞잡고 서로를 지켜주었네. 그래서 이걸 이제 20분 걸려서 만드는 거 어머니한테 이제 달려들었더니 어머니가 싫어하시더라고요. 트로트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트로트 폼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20분 만에 만들다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서 오늘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AI로 영화를 만듭니다. 예, 요것도 한번 구동이 아마 될 텐데요. 요거가 한번 여기서는 여기 이게 저희가 와이파이로 연결이 안 돼 있나요? 아이쿠. 이따가 되면은 제가 영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AI가 사진만 만드는 게 아니라 동영상 가지고서 영화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도구들이 이미 잘 나와 있고요. AI로만 만든 영화들이 지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AI로 점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가상의 인물의 생년월일을 넣고 물어봤습니다. 그래갖고 쭉 해서 결혼이 언제 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결혼 시기를 쫙 알렸습니다. 그래갖고 2027년하고 2028년에 인연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거 좀 프로 같아요. 그래서 점을 합니다. 그리고 2028년에 가장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배우자도 막 얘기를 해줘요. 믿거나 말거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미인이다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부드럽고 친절하며 뭐 이런 얘기를 쭉쭉 해줍니다. 이런 얘기. 이것도 그냥 근데 이거 챗GPT에 듣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주는 말이죠. 챗GPT보다 중국에서 만든 딥시크 R1이 훨씬 더 잘 본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중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주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학습이 많이 돼 있어서 사주를 제대로 보려면 딥시크 R1을 써라. 이거보다는 그게 낫다. 이렇게 이거는 토종 비결 수준이고 딥시크 R1을 보면 아주 그럴듯하게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AI 가지고 범죄 발생도 예측을 합니다. 미국에서 시카고 대학 연구팀이 과거에 이 구역을 쫙 나누고 과거에 범죄가 발생했던 패턴을 학습을 시켰더니 범죄 발생 일주일 전에 예를 들면 여기 대전에 뭐 A라고 하는 지역에 여기에서 일주일 뒤에는 예를 들면 절도 사건이 3건 정도 일어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맞는 확률이 9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거를 우리나라 경찰청에서도 지금 쓰고 있어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것만 가능하냐 또 그런 거죠. 그러면 AI가 얼마나 똑똑할까요? AI 가지고 이제 국어 시험을 봤습니다. 국어 시험을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점점 얘가 똑똑해져 가지고요. 작년도죠. 2025학년도에는 1등급 맞았어요. 그전에는 4등급을 맞았었는데 얘를 계속 공부를 시키니까 얘가 지금
1등급이다. 이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얘한테 시험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밑에 보면은 그 모델별로 쭉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이쪽에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제일 좋은 거는 한 90 몇 점까지 맞고, 옛날에 나온 거는 점수가 낮아요. GPT 3.5 터보 이런 거는 뭐 한 16점밖에 안 되고, 최근에 나온 것들이 점점 더 똑똑하다. 그럼 얘가 국어만 잘하냐? 아니라는 거죠. 수학 점수 봤더니요, 요거는 우리나라 거랑 그 다음에 중국 거입니다. 근데 지금 챗GPT 중에 최신 버전은 이것보다 점수가 더 좋아요. 근데 엑사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LG에서 만든 건데, 얘가 이제 추론 성능에서 이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 시험이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이죠. 시험 봤더니 90점. 근데 중국의 딥시카라는 86점. 그리고 이제 물리화학 생물학 분야의 박사 수준의 문제 이런 것도 6.71점. 아까 우리 카이스트에서 박사님 오셔서 강의하셨는데, 박사님들도 지금 직업이 아주 위협을 받을 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딩도 이거 한번 봐야 돼요. 코딩. 이 실제 개발자 수준의 코딩도 지금 한 70%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건 엄청나게 지금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 시험을 보겠어요? 얘한테. 그랬더니 옛날에는 이게 합격선을 못 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법률 쪽에 AI를 학습을 시킨 그 슈퍼 로이어라고 하는 AI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얘 에이전트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얘가 14회 변호사 시험을 합격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여기 있는 슈퍼 로이어라고 하는 데가 우리나라 이제 법무법원에서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변호사 시험 보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항소 이유서도 쓰고, 뭐 그다음에 법률적인 뭐 판례나 이런 거 찾는 건 식은죽 먹기고, 그래서 지금 변호사들 자리를 많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도 통과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의학 시험, 의학적인 지식은 얼마나 잘하냐라고 하는 건데, 이 의학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크를 카이스트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메디 MCQA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 물어봤더니 얘네들이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요것도 이제 E1M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에 있는 AI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벤처에서 만든 거예요. 얘가 의학 점수가 지금 90점 정도가 나옵니다. 90점 정도 나옵니다. 상당하죠? 상당하죠. 그러니까 국어도 잘해, 수학도 잘해, 과학도 잘해, 코딩도 잘해, 법률 변호사, 거기서 의사 간호사 수준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지금. 거기까지 쫓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고도의 것도 많이 있는데, AI가 아주 복잡한 연구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요게 나오는 문제는 이게 저희가 안 맞네요. 이거는 저도 잘 모르는 문제인데, 이런 거가 있대요. 이제 타원 곡선 방정식 이런 것들을 뭐 BSD 추측 해결이라고 하는 무지하게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것들을 그냥 막 이게 앉아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한국 분이 그 연구팀을 주도를 했는데, 타원 곡선 방정식 100만 개를 그냥 막 학습을 시켜갖고 그 다음에 쭉 했더니 새로운 패턴들이 나오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새들이 날아다니는 패턴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그런 데에서 무슨 일정한 패턴을 찾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무지무지하게 머리 싸매고 하는 것들을 얘가 금방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수학 문제, 수학에 있어서. 그러니까 거의 뭐 학문적인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영국의 임페리얼 컬리지의 그 교수 연구팀이 항생제 내정,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은 항생제가 안 먹히는 슈퍼박테리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왜 나올까라고 하는 거를 1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중요한 가설을 하나
찾아냈어요. 아마 박테리아에 붙어 있는 꼬리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하는 가설은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AI한테 가설은 안 알려주고 지금까지 자기네가 했던 결과물만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이틀을 고민을 하더니 그게 아마 슈퍼박테리아에 있는 그 돼지 꼬리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가설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자기네는 10년 동안 고민해서 찾아낸 가설을 얘는 이틀 만에 찾아내더라. 뿐만 아니라 이 AI가 자기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가설을 4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추가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아까처럼 노래 만들고 그림 그리고 이런 수준을 벗어나서 지금은 대학의 연구실에 있는 연구자들 수준까지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AI가 바꾼 신약 개발 과정은 옛날에는 신약을 하나 만들려면요, 이게 한 10년, 15년 드는 돈이 뭐 6조, 7조 뭐 이렇게까지도 들었어요. 돈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일을 하는 과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옛날에는 화합물 구조의 효능 데이터 수집하고 그다음에 신약 표적 제시하고 그다음 실험하고 효능 예측 이런 걸 전부 다 사람이 했어요.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근데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죠. 많이 찾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은 1번, 3번 부분을 거의 AI한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신약 개발하는 과정이 옛날엔 10년, 15년 걸렸는 게 지금 3년 정도 줄고 기간도 확 줄고 돈도 줄고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물질, 이게 개발뿐만 아니라 새로운 물질들도 찾아내고 있어요. 제가 LG AI연 갔다가 들은 게 LG AI 연구원에서 그 테프론 있잖아요. 프라이팬 테프론이 되게 안정적이라서 잘 열에 안 깨진대요. 근데 문제는 열에 안 깨지기 때문에 그 프라이팬을 버리면 거기 있는 그 물질이 자연에서 분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대체하는 물질을 AI 가지고 찾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지식, 논문 때려 넣어서 쫙 돌리니까 그런 후보 물질들 여러 개 제시를 해주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의료 쪽에 진단하는 AI도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루닛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암 쪽에 폐암, 뭐 유방암, 뭐 이런 쪽 거를 사진을 가지고 판독하는 데인데 이거는 이미 상용화돼서 우리나라 건강검진 기관에서 이미 1차 진단에 쓰고 있습니다. 1차로 얘가 거르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거르고 병원에서도 쓰고 있고요. 이거의 이게 진단에서 오진 낼 확률은 의사 선생님들보다 낮은 걸로 나와 있어요. 실제로 옛날에 세계 컨테스트 대회 가서 의사 선생님들 평균보다도 훨씬 더 높은 정확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지금 아직 영업이익 못 내고 있지만 이 회사 밸류는 1조 몇천억입니다. 1조 한 3천억, 4천억 되는 겁니다. 예. 그것만 하냐? 이것도 해요. 자동차 디자인도 합니다. 자동차 디자인. 이 자동차 멋있게 생겼죠. 이거는 사람이 디자인한 게 아니라 실제로 BMW가 AI 써가지고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쭉 있었던 이제 예술 작품들을 학습을 시키고 한번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저렇게 멋있게 자동차도 뽑아내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자동차만 뽑아내냐? 신발도 합니다. 신발. 예. 요거는 나이키에서 AI 보고 네가 한번 신발 디자인 해봐라고 해서 뽑은 거죠. 예. 그래서 13가지의 혁신적인 스니커 디자인을 몇 주 만에 완성을 시키더라라고 합니다. 예. 몇 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CAD 같은 경우를 AI 가지고 하는 벤처에 있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뭐 몇 개월 걸릴 거를 한 3개월, 4개월 걸릴 거를 1, 2주 만에 수백 가지 그 제품, 조그만 이 부품 같은 걸 쫙 디자인을 해서 보여줍니다. 옷도 이것 전부 다 이제 AI가 디자인한 옷입니다. 디자이너들도 큰일 났어요.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3년 4월달 뉴욕에서 있었던 AI 패션 워크. 그래서 실제로 AI가 디자인한 걸 가지고 있었던 패션 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 많이 쓰이는 게 생산성 부분입니다. 생산성. 지금 법률 시장은 AI가 가장 빠르게 지금 눈에 보이게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침투되는 데가 법률 시장하고 그 다음에 IT 개발자입니다. IT 개발자.
법률 시장 같은 경우는 한 50%, 미국은 한 50% 정도가 AI가 대체를 한다라고 해서 실제로 사람들 채용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형 로펌에서 벌써 한 1년 반, 2년 정도 됐어요. 그때 AI를 가지고 특정하게 개인정보법 관련된 분야를 학습을 시키고 얘한테 항소이유서를 쓰게 했는데 항소이유서 쓴 수준이 그 대형 로펌에서 제일 잘 쓰는 사람 바로 밑에 정도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도 변호사 안 뽑아도 되겠네 이런 얘기 하는데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거를 지금은 뭐 고소장 작성하고 그다음에 뭐 법률 문서 분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미 대형 로펌에서 엄청나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코딩. 작년부터 해가지고 옛날에는 IT 전공했다고 그러면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골라서 갔는데 지금은 취업이 안 돼요. 제가 아는 그 중견기업 IT 기업 CEO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기들이 현재 하는 일은 지금 있는 직원의 50%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이 커지지 않는 한 사람들 안 뽑을 거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전부 다 지금 최근 IT 직무별 채용 공고수가 다 줄고 있습니다. 유독 AI 관련된 개발자만이 늘어나고 있어요. IT 주니어 개발자들은 지금 일자리가 없어요. 실제로 채용이 50% 줄었습니다. 50% 준 게 아니라 아예 채용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챗GPT한테 코딩하라고 하면 다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AI가 확산되면은 2030년경에 가장 많이 바뀔 부분 그러면 이제 생산성 향상을 꼽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실직 증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AI가 도입됐을 때 경제적인 가치는 상당히 높아질 것 같다. 연평균 1.2% 추가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지금 이제 올해 1%대 1.5% 후반대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AI를 잘 적용하면 그게 1% 후반대가 아니라 3%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AI가 예를 들면 농업에 쓰이면 어떻게 되냐? 농업에 쓰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저 트랙터 같은 경우도 저희 자세히 보면은 운전사가 없죠. 자율주행하는 거예요. 도로에서 자율주행보다 더 쉬운 게 논이나 밭에서 자율주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위험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딸기 따는 것도 AI하고 로봇하고 결합이 돼서 익은 딸기 갖다가 잘 골라내서 딸 수도 있고요. 당연히 파종하고 재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농부가 없는 재배, 농부가 없는 농기계, 농부 없는 수확 이런 것도 되고 농작물 공급량 조절도 돼요. 우리가 매년 올해는 배추를 갈아엎었다, 올해는 뭐 양파가 흉작이다 이런 얘기하는 건데 AI가 있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해의 농작 생산물을 예측을 해서 미리미리 농가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게 형편없이 갈아엎거나 버리거나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중국은 지금 개들이 위험하게 됐어요. 개들이. 왜냐면은 개들은 옛날에 그냥 주인한테만 잘만 보이고 집만 지키면 되는데 중국에서 이게 사진이 하도 재미있어서 갖고 왔어요. 로봇개에다가 그 성묘하러 가는데 돼지를 업혀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이 로봇개가 무거운 거를 메고 중국은 묘가 엄청나게 높은 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지고 막 올라가던 걸 이제 로봇개를 써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치우는데 거기도 로봇에다가 쓰레기통 얹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이게 현재 중국에서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이 로봇개 가격이 얼마일 것 같아요?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1,600불. 그러니까 이거 AI 때문에 가게 됐거든요. 중국에 지금 개들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다른 영상을 보면은 이 로봇개가 주인이 오면 막 좋아서 뛰어오르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 AI는 빠르게 개발하고 사용 중에 있죠. 요거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에 이어 로봇계까지 실제로 최전선에 투입하면서 로봇계를 가지고서 로봇전 예, 쟁취를 동영상 멈춰 이야기하고 주시죠. 있습니다. 네. 지난 7일 로봇- 우크라이나군은 SNS를 통해 예. 실제로 로봇계에다가 군복을 입혀가지고 정찰견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 보시면은 로봇계에다가 저기 기관총을 달아가지고 저렇게도 쓰고,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은 중국에 있는 무인 전투함입니다. 무인 전투함, 사람이 하나도 안 탄 함정, 이런 것들이 국방 쪽에 쓰이니까 이런 것들이 되더라고요. 함정, 예. 안 되는 게 없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로봇도 상당히 AI 때문에 획기적으로 발전. 몇 년 전만 해도 이 로봇이 계단을 올라가려면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계단이 단차가 달라지면, 예를 들면 조금만 뭐 단차가 달라지면 그거를 못 올라갔어요. 이렇게 벌벌 떨면서 뭐 움직이는 게 막 이랬는데, 지금은 로봇이 기가 막혀. 엄청. 이거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멈춰 주시죠. 예.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요거가 놀라운 거는 말이죠. 이게 가격이 16,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 싼 건 집에 조금만 이제 있으면 아마 이거보다 가격 더 내려갈 텐데, 그러면 이제 집에다가 어쩌면 하나씩 놓고 허드렛 일 이런 거 시킬 수도 있는 세상이 조만간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AI 때문에 로봇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하드웨어만 있으면 지금 로봇 훈련시켜 갖고 뭐 맞는 일 시키는 게 아주 편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걱정되잖아요. 미래에는 그럼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죠? 사라질 직업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반복적인 일을 하는 거, 자동화가 쉽게 되는 거,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측 가능한 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식과 데이터 가지고 머리만 쓰는 직업은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AI 때문에. 그리고 신입사원들도 되게, 지금 아까도 봤지만 IT 신입사원 안 뽑거든요. 주니어 변호사도 좀 안 뽑거든요. 그래서 머리만 쓰는, 미래에는 머리만 쓰거나 몸만 쓰는 직업은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머리만 쓰는 거 대표적인 게 변호사. 지금 변호사 안 뽑잖아요. 코딩하는 사람들, IT 코딩, 이것도 지금 머리만 쓰는, 이것도 지금 안 뽑기 시작했거든요. 의사 중에서도 진단하는 의사는 머리만 쓰니까. 그러면 살아남는 직업은 뭐냐? 머리하고 몸하고 같이 쓰는 거죠. 같은 의사지만 외과 의사. 그리고 같은 선생님이지만 유치원 선생님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하고 몸을 같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은 애들은 그냥 문제만 풀게 하니까 거기는 위험한 거죠. 비행기 조종사하고 정비사. 조종사는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정비사는 자기가 몸을 써야 되거든요. 머리랑. 거기는 살아남고. 간호사랑 의사. 간호사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AI로 자동화되는 일자리 비중 보면 사무행정이 앞으로는 이게 46%가 자동화된다는 거죠. 책상에 앉아서 일어나는 사람도 위험하다 이거는 거죠. 지금
그리고 법률 아까 44% 여기 있습니다. 건축 엔지니어링 설계하는 거 이것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향후 10년간 사라질 것 같은 10대 직업군이 있습니다. 텔레마케터, 콜센터에서 이제 고객 응대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증권 및 외환 딜러, 대학 교수 아까 교수님 좀 계셨었는데, 그다음에 뭐 어업종사, 택시 운전사 이런 사람들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뜨는 직업들도 있고요. 어쨌든 원칙은 머리만 쓰면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들 머리만 쓰는 직업 한다 그러면은 말려야 됩니다. 이게 한 10년, 20년 뒤에 너 자리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해갖고 몸과 머리를 같이 쓰는 직업을 갖고 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슈퍼 AI 지금까지는 AI가 그냥 사람들 수준만 이렇게 따라오는 정도로 됐는데 지금은 사람들을 뛰어넘는 게 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거를 우리가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거죠. 지금까지 그냥 배워가지고 그 정도 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게 사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작년 말에 오픈 AI CEO가 좀 언급을 했어요. 자기 트위터에서 이거 우리가 뭘 본 것 같다. 우리가 뭔가 이게 싱귤러리티 포인트를 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서 계속 주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거가 됐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자기가 예측을 못하니까 주저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AI 파퓰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도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 하나하나 있듯이 AI들이 하나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AI도 사람 숫자처럼 AI를 하는 이런 숫자가 있어요. AI 파퓰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인퍼런스 컴퓨트라고 하는 거가 이제 AI를 하는 이 컴퓨팅 캐퍼빌리티가 매년 2.5배 들어가고 그다음에 에피션시가 매년 10%, 10배씩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당분간은 매년 AI 파퓰레이션이 25배가씩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25배씩 AI 파퓰레이션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그 얘기는 우리 여러분 개별적으로 앉아 있듯이 여기에 AI들이 하나씩 앉아 있는데 그런 AI들이 매년 25배씩 늘어난다. 그러면 올해는 25배, 내년에는 625배, 그다음에 후년에는 이게 3,500배.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이 AI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지금까지 인간들은 예를 들면 자기가 연구하는 능력이 매년 4% 정도씩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AI들은 지금 25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AI가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배우고 있는 중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곡점이 올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사람을 뛰어넘는 게 나온 거죠. 사람보다 훨씬 우수한 놈이 조만간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죠. 슈퍼 AI 등장은 필연적이에요. 이 기술 결정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좋은 뉴스가 있죠. 뭐냐면 환경, 질병, 전쟁 이거 우리가 해결 못했던 건데 이거 슈퍼 AI가 해결할 수도 있겠네. 또 하나는 사람들은 놀지만 생산성은 더욱 높아지겠네. 그러면 이제 놀고 먹는 세상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I하고 로봇한테 일을 시키고 모든 인류가 이제 행복한 삶을 사는 세상.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유토피아적인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 AI 특징, 슈퍼 AI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슈퍼 휴먼 인텔리전스, 사람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omniscient like knowledge라고 하는 거는 얘가 우리 사람은 예를 들면 경제학 박사, 생물학 박사, 분야별 박사인데 얘는 모든 분야를 다 아는 거예요. 얘가 심리학도 알고 경제학도 알고 물리학도 알고 화학도 알고 심지어는 지리학도 알고 모든 거를 다 아는 기가 막힌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거예요. 좋은 뉴스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optimal decision making, 가장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얘 특징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자율성과 독립성입니다.
이 뭐냐면 독립적인 사고하고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지시 없이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셀프 임프루먼트.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막 공부해서 엄청나게 똑똑해지는 거예요. 이게 좀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부작용이 있네요. 부작용이.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이게 늘어나는 일자리보다 줄어드는 일자리가 많다. 그러면 지금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럼 AI랑 로봇이 엄청나게 일반화되어 있을 때 노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 지금은 돈을 벌어서 먹었는데 돈을 벌래야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없으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정부나 국가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슈들이 있는 거죠. 또 통제 못하는 AI는 또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랑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 세계 식량이 모자른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농업 생산성을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뭐 쉽게 하면 AI는 그럼 인구수를 줄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통제를 못하면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보다 뛰어난 AI들이 생겼어요. 이게 한 3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게 이 3개의 슈퍼 AI가 서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셀프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자율성과 독립성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막 소통을 해요. 그래서 점점 똑똑해져요. 그런 다음에 자기들이 인간을 배제하고 장치와 기계를 통제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스카이넷이 되는 거죠. 스카이넷 우리 터미네이터 나오는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뭐 그림 그리는 것에서 와갖고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얘기까지 왔죠. 근데 이거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다. 존재적인 위험이나 경제적, 사회적 격차의 심화. 이건 무슨 얘기냐면 AI를 우리 영화에 보면 엄청나게 똑똑한 AI를 가진 회사의 사장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예요. AI에 접근하는 소수가 권력 독점 가능성이 있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일자리 없고 사회 불안정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ASI의 이게 슈퍼 인텔리전스의 판단이 인간의 도덕과 충돌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들이 온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그래서 AI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좋고 편하고 재미있고 이런 거를 떠나서 앞으로 얘가 인간의 능력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래에는 조만간 제 생각에는 AI가 사람들보다 뛰어난 세상이 와요. 그러면 AI하고 인류하고 어떻게 공존할 거냐 이거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철학이나 윤리, 정치 경제 시스템, 통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해질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부의 분배, 정치적인 의사결정, 사회적 역할 이런 것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인간의 철학, 윤리, 도덕 이런 게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 AI를 어떻게 통제하고 활용하고 쓸 거냐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된 윤리와 도덕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그거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고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까지 해서 오늘 이제 AI 관련해서 뭐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랑 앞으로 올 거는 또 심상치 않다. 특히 직업 잘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간단히 AI 어디까지 왔는지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AI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함께 쓰고 또 발전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2개의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기 흰색 입으신 분께서 먼저 손을 들어주셔서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끝쪽에 네, 한번 손을 다시 들어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질문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네, 질문 주세요. AI 기술이 단순 자동화를 넘어서 감정 인식, 언어 처리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호텔과 같은 분야에서도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호텔이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업 자체. 서비스업에서요? 네. 서비스업은 제가 보기에는 그 단순한 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물건 날르고 뭐 하고 이런 거는 대체가 됐지만 서비스업은 제가 보기에는 호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늦게까지 AI가 아마 도전을 못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사람하고 감정을 나눠야 되거든요. 서비스업 호텔이라고 하는 데가 그냥 와서 기계적으로 응대하는 데도 있겠죠. 일본 뭐 싼 호텔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프론트에 있는 사람들을 키오스크로 대체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겠지만 고급 호텔로 가면은 그거는 사람끼리 만났을 때 느끼는 편안함, 뭐 고급스러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분야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앞에 남자분께서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아직도 질문 있으실까요? 그 언젠가는 AI가 인간보다 뛰어나게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그럼 지금은 AI가 인간보다는 안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은 이제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근접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10년짜리 연구를 이틀 만에 해냈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시간은 단축은 시켰지만 그게 인간 정도의 능력을 보여준 거죠. 근데 거기서 생각지도 않았던 가설을 내놨거든요. 그거는 이제 인간의 능력을 약간 뛰어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야별로 어떤 거는 한참 뒤처진 것도 있고 어떤 건 근접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약간 올라가 있는 것들도 있는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인간보다는 뒤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그런데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2년, 3년 내에 많은 분야에서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아마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개의 질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손 들어주셨어요. 저기 가운데 시계 차신 분 저쪽 네 오른쪽으로 네. 지금 제가 합니까? 네네네 해주세요. 예, 인간이 아주 대단한 그 생명체인 건 분명한데요. 인간은 끝내가서 죽는다 말이죠. 100살 뭐 남짓 돼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AI가 지하물이 뭐 높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인간이 만드는 거고 인간이 그 생명줄을 잡고 있으면은 결국은 인간이 AI를 컨트롤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인간이 AI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지만 않으면은 인간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 상당히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들 나오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AI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AI한테 들어가는 전력선을 끊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지금 생명줄을 끊는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은 그거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옛날에 영화에서 본 거예요. 영화에서 옛날에 비가이 이런 거 보면은
그 뚫고 들어갔더니 이 전체 사회 시스템을 통제하는 게 큰 인공지능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폭파시켜 갖고서 이제 그거를 바로잡는 걸 보여줬는데 아마 어쩌면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AI를 통제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질문 한 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맨 뒤쪽에 계속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안경 끼시고 꼭 질문을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 반팔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나선혁입니다. 저는 이제 기술의 개발 속도가 어떻게 보면 사회의 수용 속도보다 워낙 월등해서 발생하는 그 그림자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AI에 대해서 AI가 그 명령 거부권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어떠한 윤리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거부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결정을 해줘야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논의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죠. 그 유럽에서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미국이나 중국에서 AI 기술 발전 속도를 보고 깜짝 놀래갖고 그런 논의가 지금은 약간 뒤로 주춤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일단 얘네들을 몇 가지 원칙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이제 디터런스, 이게 저지하자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얘네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주자, 뭐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라 이런 원칙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건데라고 하는 거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아마 커다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거는 빨리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 발전 속도가 지금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자료를 여기서 좀 일찍 달라고 그러셔갖고 일찍 드렸더니 그 사이에 또 새로운 것들이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AI가 없으면 안 된다, 뒤지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 AI에 대한 투자, 뭐 개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한편에서는 이거 어떻게 통제할 거냐는 얘기도 빨리 만들어서 그거를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들을 아마 빨리 만들어야 될 겁니다. 금방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Q&A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구현모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